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달려보시죠. 오늘 준비한 차 볼보 XC60 T8 R디자인입니다. R디자인 2014년에 볼보의 라인업에 새로 추가된 트림이죠. 좀 더 적극적인 운전, 다이나믹한, 액티브한 소비자들을 겨냥해서 추가한 트림입니다. 인스크립션과 더불어서 볼보 라인업에서 상위 트림에 해당하죠.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엔진과 전기 모터로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2.0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은 318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트윈 엔진, 그러니까 터보차저와 슈퍼차저가 동시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65kW, 그러니까 87마력의 힘을 내는 전기 모터가 같이 동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8kWh짜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보의 전동화 전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파워트레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T8 엔진이 XC90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XC90은 좀 더 사이즈가 크고 좀 더 무겁죠, XC60에 비해서. 그래서 좀 더 작고 가벼운 XC60에 같은 T8 파워트레인이 적용되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힘은 좀 더 세지 않을까,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기 모터와 엔진이 함께 내는 총 시스템 출력은 405마력에 달하죠. 이런 그렇게 크지 않은 딱 좋은 사이즈의 중형 엔진에 400마력이 넘는 큰 힘을 갖추고 있다. 상당히 좀 더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판매 가격 7,100만 원입니다. 자, 그 값어치를 하는지요, 직접 타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아주 블랙톤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 있네요. 진중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대시보드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우아한 라인과 함께 이제 금속 재질을 적용을 하고 있죠. 이 끝에는 이 부분 스웨덴의 국기 문양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스웨덴 차다라는 얘기죠. 스웨덴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브랜드 볼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보시죠. 하나, 둘, 셋, 딱 3회전 합니다. 4690mm 길이의 너비 1900mm를 가진 중형 SUV를 움직이기에 딱 좋은 조향배 아닌가 싶은데요. 인상적인 건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는데 저항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 새끼손가락으로 돌려도 좋을 정도로 아주 저항감이 없는 스티어링 휠 느낄 수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이 정도의 핸들에 저항감이 없다라는 거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특히나 여성 운전자들이 좋아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주행 중에 이렇게 스티어링 휠이 가벼우면 안 되겠죠. 아마 이따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만, 주행할 때는 적당히 무거워지는 스티어링 휠의 반발력 생기지 않을까, 잠시 후에 직접 운행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기판은 12.3인치 모니터고요. 센터페이시아의 모니터는 9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에 이제 트림 미터, 미디어, 전화기,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왼편에는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을 조절하는 버튼 들어와 있고요. 차간 거리는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는 음성 명령 버튼, 반응이 없죠. 국내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오디오 조절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자, 9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 이제 많이 익숙해진 모습이죠. 좌우로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 체크할 수 있는 내용들 들어와 있습니다. 가운데가 메인 화면이 될 테고요. 왼쪽으로 보면 홀드, 배터리 잔량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를 해라 라는 얘기고요. 차지, 배터리를, 엔진을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배터리 관리 기능이 들어와 있고요. ESC 오프도 버튼으로 하게 되네요. 레인 키핑, 주차 보조, 크로스 트래픽 알랏, 카메라는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완전히 다 보여주죠. 360도, 앞부분, 뒷부분, 라인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요. 옆부분, 이렇게 전후 좌우를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크인, 파크아웃, 주차 보조 장치죠. 스티어링 휠을 보조합니다. 조향을 보조하면서 주차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와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조명, 밝게 할 건지,
최대한 밝게 하고 각도도 조절을 해서 내 눈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디스턴트 알랏 헤드업 디스플레이, 블라인드 스팟 인포메이션 시스템, 사각지대 감시장치죠. 다음에 로드 사인, 교통 표지판도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굳이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파일럿 어시스트가 이 차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죠.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하면 파일럿 어시스트가 해제되니까요. 다음에 조수석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조수석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가드 해제, 비밀 잠금, 조향 가변 전조등, 스티어링 휠 조향에 따라서 전조등의 조사각이 바뀌는 거죠. 자, 충돌 회피, 휴대폰 무선 충전기 이 부분이 있습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기를 하게 되면 무선 충전이 의료기기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뜹니다. 자, 내비게이션 있고요. 현재 위치, 다음에 오디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화기 추가 한번 해볼까요? 바로 자, 전화기를 페어링하면 전화기, 메시지, 인터넷 소스, 미디어 이런 부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연결된 김에 음악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차에는 하만 카돈이 볼보를 위해서 개발한 오디오 시스템, 프리미엄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최대 출력 600W의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스피커가 모두 14개에 달합니다. 차의 곳곳에 이제 스피커가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자, 그런 오디오 시스템의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소리 들을 수 있죠. 소리를 최대한 키웠는데도 음이 찌그러지지 않고 그렇게 소리가 거슬리지 않는다 싶습니다. 주행 효율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세팅할 수 있는, 리셋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또 오른쪽으로 또 스와이프하면 또 다른 기능들이 숨겨져 있죠. 응용 프로그램, FM, 블루투스, 텔레비, 아이팟, USB를 통해서 아이팟도 연결할 수가 있고요. 음향 경험, 모든 좌석에서 최적화된 음향, 시트, 운전석 중심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모드를 중심으로 혹은 뒤쪽을 중심으로 음향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서라운드, 음성 톤 있는데, XC90에는 예태보리 콘서트 홀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재즈 클럽 모드도 있는데 이 부분은 빠졌네요. 굳이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좀 호화스럽게 음향을 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만으로도 이 오디오의 고급스러움을 느끼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에어 퀄리티죠. 초미세먼지까지 감지하는 PM2.5 센서가 적용되어 있죠. 미립자 필터까지 더해져서요, 어드밴스드 공기청정 기능을 수행하는 클린존 인테리어가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실내 공기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 설정 이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카, 디스플레이 테마, 크롬 링으로 지금 퍼포먼스로 되어 있는데요. 크롬 링으로 바뀔 수 있고요. 미니멀리스틱, 글래스, 크롬 링으로 잔잔하게 가볼까요?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주행정보창 표시, 이 가운데 이 센터, 이 주행정보창 이 부분을 지도를 표시를 할 건지, 현재 미디어를 표시를 할 건지, 혹은 표시하지 않음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옵션, 내비게이션, 도로 표지판 정보, 운전자 지원, 전화기 표시 등이 다 올라오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필요 없는 정보는 뺄 수도 있죠. 다음에 인텔리 세이프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티 세이프티, 레인 키핑, 로드 사인, 교통 표지판, 드라이브 알랏 이런 부분들, 센서의 민감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상황 표지판, 도로 표지판, 음향 경고, 속도 표지판 경고 할 건지 말 건지, 드라이버 알람, 부주의 경고, 휴게소 안내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개별 주행 모드는 인디비듀얼 모드니까요. 라이트와 조명, 외부 조명, 능동형 상향등, 오토 하이빔 기능이죠. 홈 세이프티 조명, 웰컴 라이트, 방향 지시등 3회 전멸, 실내 조명, 주변 조명 강도, 조명의 강도, 조명 레벨, 실내 모드 등 강도, 모드 선택, 온도별로, 색상별로, 차량 내 온도에 맞게 조절, 색상별로, 색상을 선택을 해보면 실내 모드 등 이런 정도의 컬러들이 적용되어 있네요. 빨간 램프도 있고 초록 램프도 있고,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 무드 등의 컬러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러 및 편의 기능, 후진 시 사이드 미러 기울임, 백미러 자동 디밍, 잠금, 키레스 잠금 해제, 키 없이 차량 잠금 해제, 모든 문. 이 키로 열었을 때, 오픈을 했을 때 운전석만 열 건지 모든 문을 열 건지 뭐 이런 부분들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잠금, 주차 브레이크와 서스펜션, 주차 브레이크 자동 작동, 엔진 정지 시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일일이 운전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와이퍼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지도, 자동, 주야간 자동 전환, 교통량, 내비게이션 어떤 정보들을 표시할 건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FM 라디오, 그래센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음악 듣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통신, 전화기, 문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다 제공을 하죠. 블루투스 와이파이, 와이파이 핫스팟, 차량 와이파이 핫스팟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센터페시아에 들어와 있는 모든 기능들 아주 러프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아래 이제 비상등을 포함해서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 몇 개를 밑으로 뽑아놨습니다. 센터페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금속 재질로 커버를 만들어서 아주 단정하게 이 부분을 커버를 씌워 놓을 수가 있죠. 열면 이 안에 12V 전원구 들어와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되는 거고요. 8단 자동 변속기 조절하는 변속 레버 손에 쏙 들어오죠. 이 부분, 그리고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비트는 볼보만의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행 모드 콘스탄트 사륜구동, 콘스탄트 올릴 드라이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2차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주행 상황에 따라서 앞뒤 구동력 배분을 조절을 하죠. 하지만 콘스탄트 올힐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앞뒤의 구동력 배분을 일정하게 하면서 사륜구동 상태를 늘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그런 올힐 드라이브 시스템이고요. 오프로드 비포장도로도 따로 있죠. 좀 더 디테일하게 사륜구동 시스템의 구동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R디자인은 R디자인 전용 스티어링 휠과 스포츠 페달이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도 R디자인 전용 시트인데요. 가죽과 직물 혹은 누벅을 혼합한 시트입니다. 몸의 밀착감이 좋고 또한 몸을 잘 받쳐주고 있고요. 허벅지 아랫부분까지, 그러니까 무릎, 거의 무릎까지도 시트를 확장을 해서 지지를 해주게 됩니다. 운전자의 몸과 시트의 밀착감이 더 좋아진다. 운전자의 몸을 좀 더 편안하게 받쳐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트의 중요성, 운전자 몸이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게 차의 주행 안정감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운전자의 몸이 흔들리면 스티어링 휠을 잡은 자세도 흐트러지게 될 테고요. 차의 주행 안정감도 흐트러지게 됩니다. 운전자의 몸을 딱 잡아주고 중심을 잡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시트다 싶습니다. 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뒷좌석 잠깐 살펴보시죠. 들어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딱 좋은 공간이네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여유 있게 들어가고요.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세워서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이 정도 공간이라고 한다면 중형 SUV로서 딱 좋다, 여유 있는 공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차창 원버튼으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자,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립니다.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는 양쪽 B필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뒷좌석을 위한 열선 시트 버튼이 들어와 있는데요, 좌우로 구분을 해서 각각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버튼입니다. 뒷좌석도 따뜻하네요.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이런 열선 시트 있으면 참 고맙죠. 그리고 C타입 USB 포트가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수납 공간은 좌우에 도어 포켓,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동전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좌석 등받이를 이렇게 내리면 수첩 정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2개의 컵홀더 이렇게 꺼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은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서 트렁크 공간과 완전히 풀플랫, 평평한 플랫한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시트는 6대4로 구분되어 있죠. 가운데 좌석만 따로 접을 수는 없게 되어 있고요. 지붕 위로는 아주 넓은 선루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 2열 시트 위를 아주 넓은 선루프가 배치되어 있어서 아주 시원한 하늘 마주할 수가 있겠네요. 센터 터널은 제법 높습니다. 제 손바닥 높이보다 조금 더 높게 센터 터널이 솟아 있는데요. 뒷좌석, 가운데 좌석 앉아보면 아무래도 좀 솟았다 싶고요. 시트가 좀 솟아 올라 있다 싶고, 아무래도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다리도 살짝 벌려 앉아야 되고요. 어차피 뒷좌석, 가운데 좌석은 최후의 공간이니까요, 그렇게 탓할 일은 아니다 싶습니다. 자,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룸램프는 좌우로 이렇게 B필러 뒤쪽 상단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운전석과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빙판길, 얼어있는 길 잠깐 움직여 보고요. 자이로로 이동하겠습니다. 사륜구동이 이런 미끄러운 길에 강하다고 하는데요, 한쪽은 얼음, 한쪽은 녹아있는 길인데 툭 밟아보면 좌우에 바퀴가 회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잘 커버하면서 미끄러지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오른쪽은 지금 눈이 쌓여 있고요, 왼쪽은 눈이 녹아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드러나 있죠. 이런 부분 정지했다가 출발을 하면 흐트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직진을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제동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좌우의 마찰력이 다르죠. 그래서 미끄러운 쪽과 안 미끄러운 쪽이 있는데, 그런 데서 제동을 하게 되면 차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데요, 그럴까요? 조향도 잘 되고 있고요. 제동 약간 밀리기는 하는데 방향이 틀어지지는 않죠. 이렇게 진행 방향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 사륜구동 차가 이런 미끄러운 길에서도 좀 더 잘 컨트롤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빙판길 경험 가볍게 이 정도 하시고요. 이제 자이로로 갑니다. 짠, 자이로입니다. 짧은 구간에서 아주 편안하게 자이로 본선에 올라섰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자이로 볼보 XC60 T8 R 디자인 타고 움직여 봅니다. SUV죠. 자체가 높아서 옆에 같이 달리는 세단들 살짝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 SUV 특유의 그런 주행의 질감 맛볼 수 있을 테고요. 지금 80km 전후의 속도 아주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수준으로 들어오는 소리들, 그리고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아주 기분 좋게 느껴지는 차체의 탄성 전해옵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빨래판길, 큰 부담 없이 지나가고요. 자, 주행 모드 콘스탄트 올힐 드라이브, 퓨어, 하이브리드, 파워,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도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5개 주행 모드가 있는데요, 일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 퓨어 모드로 한번 가보죠. 전기 우선 모드입니다. 그러면 계기판에 RPM 게이지가 사라지죠. 자, 전기 모드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아주 전기차 특유의 주행 질감
느낄 수가 있죠. 엔진에서 전달되는 소음과 진동이 싹 사라집니다. 킥다운을 쭉 걸면 엔진이 같이 작동을 합니다. 엑셀 오프를 하면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를 회수하고요. 자, 변속 레버를 한 단 더 내리면 B 모드, 일종의 브레이크 모드죠. 회생제동 시스템의 양을 좀 더 많이 회수하는 거죠. 대신에 마치 뒤에서 잡아 끄는 듯한 그런 느낌 받게 되고, 탄력 주행 거리가 짧아지게 되는 거고요.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할 경우에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약 33km로 국내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금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길이고요. 새로 포장한 길입니다. 주행의 느낌이 확 달라지죠. 소음 수준도 달라지고요. 훨씬 조용하고 편안한 그런 느낌 받게 되고, 바깥으로 빠져서 살짝 이제 좀 거친 노면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잘한 노면 소음이 실내로 자글자글 들어오죠. 자, 잠시 후에 시속 100km 에서 RPM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속 100에 맞추고요. 자, 8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죠. 8단 약 2000인데요 B 모드에서 수동 변속이 가능합니다. 8단 약 1600, 7, 6, 5, 4, 3, 3단 5000까지 떨어지네요. 2단으로는 내려가지 않죠. 자, 파일럿 어시스트 2 기능 한번 보죠. 시속 90km 제한 속도에 맞추고 차선을 잡아 봅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 봅니다.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죠. 조향에 개입을 하고 있고, 뭐 앞에 차가 없습니다만 차간거리도 필요하다면 조율을 하죠. 시속 90에서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속도 잠깐만 더 올려봅니다. 좀 더 빠른 속도에서도 차선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어지간한 초보 운전자들보다 훨씬 나은 운전 솜씨를 보인다 싶고요. 속도를 좀 빨리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있습니다. 앞에 차가 있는데 차간거리를 이제 유지를 하죠.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앞차의 속도에 맞춰서 또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행 속도를 쭉 떨어뜨리고 움직이는 거죠. 주행보조 시스템의 수준은 아주 최고 수준의 품질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의 총 시스템 출력 405마력이죠. 300마력만 넘어도 대단하다 싶은데 400마력이 넘는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엔진이 318마력, 그리고 모터가 87마력의 힘을 내죠. 속도를 잠깐만 올려봅니다. 킥다운 버튼이 있고요. 킥다운 버튼 딱 누르니까 아주 강한 가속감 살아나죠. 노면의 진동 거의 전달되지 않는데요.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차가 이렇게 꿀렁거릴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런 부분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바퀴가 구동을 하면서 사륜구동 특유의 그런 그 주행 안정감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의 공기저항계수 0.3입니다. 0.3이라고 한다면 SUV 치고는 상당히 우수한 공기저항 계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속도를 높여도 바람 소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커지지는 않고요. 앞에는 W15, 뒤에는 인테그럴 엑셀 방식의 서스펜션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볼보의 서스펜션, 리어 서스펜션은 독특한 방식을 택하고 있죠. 바로 차축 방향으로 리프 스프링을 하나 더 덧댑니다. 그래서 차체의 그 움직임을 좀 더 미세하게 디테일하게 잘 잡아주는, 보완해주는 그런 기능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고속주행 중에도 차체의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 않고 안정된 자세로 달리는 주행 질감을 만나게 됩니다. 자, 볼보 하면 안전 빼놓을 수 없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볼보인데요. 2020년 작년이 됐네요. 벌써 2020년서부터는 볼보를 타면서 큰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장담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그 약속이 지켜진 듯 합니다.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이제 외신들 살펴보고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볼보를 타다가
사망사고에 이르렀다라는 얘기 보도를 아직은 제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볼보에서도 공식적으로 사망사고가 없었다라고 클리어하게 지금 발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 대체로 그 약속 지켜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 차에는 인텔리 세이프티, 그리고 시티 세이프티, 그리고 파일럿 어시스트와 같은 안전 장비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티 세이프티는 조향 지원, 그리고 충돌 회피 기능 등이 있는데요. 사람은 물론이고 사이클, 도로 위에 큰 짐승 이런 부분까지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한다고 하고요. 이 밖에 도로 이탈 완화, 반대 차선 접근 차량 충돌 회피,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액티브 하이빔 컨트롤 이런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전후 좌우 사방에서 딱 차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이브리드 주행으로 해보죠. 평상 주행입니다. 아주 차가 얌전해지고요. 전기 주행 가능 범위가 넓어졌죠. 이 파란 구간에서 전기 주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을 좀 깊게 밟으면 이제 엔진이 가동을 하고요. 파워로 가고요. 자, 잠깐 앞뒤에 차가 없는 틈을 타서 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봅니다. 뒤에 차가 없는 것 확인했고요. 시속 100에 맞추고요. 하나, 둘, 셋. 자, 제동을 하면서 스티어링 휠을 같이 살짝 틀어봤습니다. 차체의 거동이 상당히 불안해졌겠죠. 비상등이 바로 작동을 했고 시트가 몸을 아주 꽉 조여줍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죠.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고 할 때 운전자를 최대한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들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트, 볼보의 시트도 안전에 최적화되어 있는 시트죠. 충돌 사고가 난다 했을 경우에 볼보 시트는 뒤로 이렇게 주저앉게 설계되어 있는 방식인데요. 모든 부분들이 최대한 그 탑승객들을 보호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들이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얘기고, 그런 면에서 볼보에 관한 한 안전은, 적어도 안전은 믿을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볼보에 몰려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몇 개월, 길게는 1년씩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자, 시승의 마지막 구간 고속 코너링, 속도를 잠깐 올려서 코너링에 도전해 봅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엑셀 오프, 제동, 턴.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SUV여서 차체가 약간 높은 감이 있죠. 그래서 살짝 기울어지는 느낌은 있는데요. 사륜구동 시스템 네 바퀴가 정확하게 구동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차체가 살짝 기울어지는 느낌을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함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이 속도로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고요. 오히려 중간에 속도를 좀 더 내볼까? 이런 욕심까지 부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안정되고 재미있는 그런 코너링 만날 수 있습니다. 자, XC60 T8R 디자인, 재미있게 다이나믹하게 액티브하게 운전을 즐기면서도 때로는 효율, 때로는 성능, 퍼포먼스와 효율을 모두 양립시킬 수 있는 참 좋은 파워트레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터보와 슈퍼차저를 결합한 2.0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의 결합으로 구성된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성능과 효율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시킨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효율이면 효율, 어느 부분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총 시스템 출력 405마력이 보여주는 아주 강한 힘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친환경 자동차로서의 면모도 아주 높은 수준에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차 7,10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 한 번쯤 그래? 고민을 좀 할 법한 가격인데요. 그만큼 사람을 잡아끄는 매력이 있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T8이라는 상당히 완성도 높은 파워트레인을 적용한 XC60이 7,100만원이다
매력이 있는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경쟁 모델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에서 GLC 302 그리고 X3 302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상당히 다들 경쟁력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입니다. 이런 차들과 또 경쟁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출력과 가격 면에서 XC60의 경쟁력이 훨씬 더 돋보입니다. 또한 차체의 너비도 그들 중에서는 제일 넓죠. 친환경 자동차를 사야 되겠다,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눈독을 들이고 계시는 소비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차 XC60 T8 R 디자인 구매 리스트에 꼭 넣어서 다른 차들과, 생각하시는 다른 차들과 한번 비교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 하겠습니다. GPS 계측기 장착을 했고요. 405마력의 총 시스템 출력을 갖추고 있죠.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5.3초입니다. 자, 주행 모드 스포츠 모드로 가고요. 에어컨 모드 끕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힘을 쓰면서 아주 강한 가속력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속을 할 때 모터가 함께 돌아가는, 그 모터가 윙 돌아가는 소리가 함께 들리네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봤습니다. 친환경이지만 고성능입니다. 우리가 흔히 친환경 자동차라고 한다면 좀 약하고 효율만 강조하는, 효율에 방점을 찍은, 그래서 성능 면에서 본다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 선입견이 없잖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405마력의 힘 충분하다 못해 넘치고요,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힘을, 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속 시간은 빨랐고 거리도 짧았고요, 고성능 차로 다뤄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힘과 퍼포먼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로백 타임 메이커 발표 5.3초인데요 제가 측정한 타임 그보다 조금 늦겠지만 6초 전후의 기록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 GPS 계측기에 측정된 기록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인데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됩니다. 직접 움직이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엔진 연비와 모터 연비가 따로 나와 있는데요, 엔진 연비 리터당 10.8km, 그리고 모터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3.0km 되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운전하면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올지요, 직접 움직이면서 연비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주행 모드를 퓨어 에코 주행으로 가고요. 모터 우선 모드가 되겠죠.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모두 끄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에서도 핸드폰 제거했습니다. 모든 전력 소모를 최소화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자, 트립 재설정했습니다. 출발합니다. 배터리 잔량 약 절반 조금 더 남아 있고요.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33km입니다. 절반 정도 남아 있다면 약 16, 7, 8, 18km 정도 배터리로 갈 수 있을 텐데요, 아마 그보다 더 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가시죠. 잠시 후에 행주대교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27.2km 달려왔는데요, 배터리는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엔진이 돌기 시작했군요. 리터당 40km 이제 막 돌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27km를 가솔린 소비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회 충전으로 33km를 가는데 55%, 60% 정도의 배터리 잔량으로 거의 27km를 달려온 셈이죠.
만약에 배터리가 풀 충전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45km, 50km는 충분히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료 충전으로 33km를 달릴 수 있다고 인증받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테고요. 날씨도 영상의 날씨여서 배터리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다 싶습니다. 엊그저께 같은 혹한의 날씨였다면, 영하로 뚝 떨어지는 날씨였다면 배터리 주행 가는 거리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자유로 다 달려왔고요. 자유로 빠져나가서 행주대교로 건너가겠습니다. 자유로 28.9km 달려온 연비 리터당 40km를 기록을 했고요. 연료 소모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프가 지금 최상단에 가서 붙어 있죠. 그리고 전비를 보게 되면 약 0.2에 수렴하는 것 같은데요. 0.2 kWh per 킬로미터네요. kWh당 약 5km 정도 가는 전비를 보인 거죠. 그래서 모터 전비 kWh당 5km, 그리고 엔진 연비 리터당 40km.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인복합 연비를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연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제 배터리가 바닥이 났더니 하이브리드로 자동 전환이 됐네요. 이제 올림픽대로 바꿔 타고요. 이수교차로 진출로까지 올림픽대로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쭉 달려가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완전히 바닥이 나서 하이브리드 모드로 갔다가 달리는 동안 다시 또 충전이 돼서요, 다시 퓨어 모드, 그러니까 전기 모드로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잠깐 달리는 동안 엔진이 가동이 됐죠. 교통 상황 아주 좋았습니다. 평소에 상습 정체 구간들이 밀리지 않고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시속 70km 전후의 속도로 움직일 수가 있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퓨어 모드, 전기 우선 모드로 움직이는 게 연비에는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전 구간을 모터로 달릴 수 없다, 중간에 엔진을 어느 정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예상이 된다면 조금 전략적으로 이 파워트레인을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엔진을 사용하는 게 그나마 도심에서 엔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교통체증, 정체 구간, 도심 주행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모터를 먼저 사용하는 게 낫겠죠. 다시 하이브리드로 넘어갔고요. 퓨어 주행이 다시 가능하죠. 악착같이 퓨어 주행으로 이어가 봅니다. 네, 이제 노량대교 따라서 달려왔고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 순간에 연비 리터당 31.1 기록하고 있습니다. 50.6km 달려왔네요. 46분이 걸렸어요. 1시간 전후로 통과하는 지점을 지금 46분 만에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 상황이 좋았다라는 얘기겠죠. 도심 차들이 좀 많네요. 언덕길 오르고 있는데 배터리는 완전히 바닥이 났고요. 퓨어 모드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뜨네요. 배터리 박박 긁어 썼다라는 얘기겠죠. 연비 아이고 27.6까지 떨어졌습니다. 30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볼까 싶었는데요. 자, 그래도 또 출발할 때는 전기 모드로 움직이게 되네요. 다시 퓨어 모드가 됐고요. 전기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 구간 전기 주행하면서 연비 조금이라도 좀 끌어올려 보죠. 시내 차들이 참 많네요. 오늘도 자, 이렇게 또 하루가 갑니다. XC60T8 R 디자인과 함께 오늘 하루도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움직이는 전기차에 익숙해지면 다시 정말 내연기관 차로는 돌아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순간 지금 퓨어 모드로 움직이고 있고요. 네, 앞차 따라서 정지했고요. 연비 27.8km/리터 기록을 했습니다. 파주 출발해서 이곳까지 55.3km, 1시간 3분 걸렸네요. 교통 흐름 아주 양호해서
이렇게 좋은 연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인복합 연비가 가솔린 10.8, 모터 3kg인데요. 엔진 연비는 2배 이상 더 좋고요. 모터 연비도 지금 거의 뭐 0.20kWh/km 정도로 보이는데요. kWh당 5kg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추정치일 뿐이고요. 어쨌거나 전비 역시 공인복합 전비보다 2배 이상 더 좋은 수준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거죠. 성능이면 성능, 효율이면 효율, 아주 탁월한 수준을 보여주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우수성, XC60 T8 R 디자인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단도직입니다. 이 차 XC60 T8 R 디자인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 명령 버튼 눌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음성 명령 버튼이 작동을 하지 않죠. 물론 중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부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한국에서는 이 음성 명령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음성 명령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맞겠죠.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이 버튼 한국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안전을 강조하는 볼보죠. 하지만 이 대시보드의 디자인, 이 상단에 날카로운 예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안전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물론 안전띠를 메고 있다면 충돌 사고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자동차를 설계할 때는 가장 최악의 순간을 가정을 해서 디자인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아주 특별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물론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안전띠를 매지 않은 아주 특별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충돌 사고가 난다고 한다면 이런 예리한 각이 탑승객에게 좀 더 심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승객을 마주하고 있는 앞부분에 드러나 있는 이러한 예리한 부분은 없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배터리 홀드 기능이 있는데요. 배터리 홀드 기능을 해도 주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터리가 어느 정도 소모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배터리 홀드 기능은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기에는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터리 홀드 기능을 작동을 시켜도 주행 중에 자연스럽게 배터리가 소모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주행하는 과정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 어쩔 수 없이 배터리가 소모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배터리 홀드 모드를 작동을 한다면 적어도 정해진 수준에서 큰 편차 없이 배터리 잔량이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배터리는 좀 남겨뒀다가 이따 도심 주행을 할 때 써야 되겠다. 혹은 소음이 심한 지하 주차장을 들어갈 때 혹은 주택가에 들어갈 때는 내가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배터리 홀드 모드를 작동을 시켰는데 주행하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소모되고 그런 기능들을 작동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배터리 홀드를 작동을 시켰다면 그 정해진 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큰 편차 없이 배터리 잔량이 유지되도록 이 파워트레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볼보 XC60 T8 R 디자인 시승하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보 XC60 T8 R 디자인 시승을 했습니다. 엔진과 모터 그리고 충전 시스템까지 한 몸에 다 갖추고 있는 가장 복잡한 형태의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래서 가장 복잡한 자동차 형체를 띠고 있어서 우리가 자동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분을 이 차에서 다 만나볼 수 있고 또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안전하죠. 볼보가 강조하고 있는 안전 기본으로 깔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성능 405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거침없이 내달리는 고성능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효율 리터당 10.8km 그리고 킬로와트아워당 3km를 가는 연비와 전비 그 자체로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데다가 작정하고 운전을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효율, 고성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어 있다 싶고요. 또한 판매 가격 7,100만원, 동급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과 견져서 상당히 우수한 가격 경쟁력 갖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 차 XC60 T8 R디자인 구매 리스트에 올려서 찬찬히 살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차를 선택하신다고 한다면 버스팅 블루 메탈릭 컬러, 이 보디 컬러가 XC60 T8 R디자인을 위한 전용 컬러입니다. 이 차에서만 만날 수 있는 컬러니까요. 반드시 이 컬러 선택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ll for you. Freedom. Keep your ear to the ground. Talking about freedom. It's the best show in town. Let's show me that freedom. Well. Freedom. I'll give you freedom. Yes, it's right. Freedom. Start right now. Freedom. Get your freedom tonight. Freedom. Well. Freedom. Come on, everybody. Young, old, all you lovers. This is our time to rise back from the sand and claim our freedom. Talking about freedom.